새로운 해를 맞았습니다. 갑자기요, 제가 새로운 해라니까 무슨 새로운 해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시험은 건설안전기사 2해, 그 해수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 왜 2015년 2해를 하느냐? 바로 여러분 이번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바로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2015년 2해 문제를 여러분과 제가 문제은행식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이번에 적중되도록 함께 해 보겠습니다. 그럼 1번부터 한번 시작을 하죠. 1번 보니까요, 위험예지훈련이라고 나와요. 위험예지훈련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위험예지훈련이라는 것은 무제운동에서 실시하는 위험예지훈련이죠. 위험예지훈련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한다. 무제운동에서 실시하는 안전기법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을 위험예지훈련 4라운드다. 그래서 4R이라 그러기도 하죠. 4라운드 중 목표 설정 단계의 내용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그럼 위험예지훈련이라는 것은요, 1단계는 현상 파악이, 2단계는 본질 치고, 3단계는 대책 수립, 4단계는 행동 목표 설정 단계입니다. 그럼 4라운드 행동 목표 설정 단계에서는 뭡니까? 중점 사항을 결정하고 실시 계획을 책정한다 그랬어요. 그럼 실제 여기서 얘기하는 4라운드는 뭐라고 그래? 행동 목표 설정이죠. 그럼 뭐야? 똑같이 답이 보여. 가장 우수한 대책에 대해 합의하고 행동 계획을 결정. 이것이 뭐다? 답이 되겠죠. 여러분 10번에도 이게 답이 되는 거지 4번으로 답이 가지 않습니다. 또 요 내용과 또 하나 더 알아놓을 것은 위험예지훈련 4라운드 순서입니다. 1단계 현상 파악, 2단계 본질 추구, 3단계 대책 수립, 4단계 행동 목표 설정 꼭 기억해야 되고요. 교재 1-12쪽 문제 해결 8단계 4라운드에서 적중됐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번입니다. 위험예지, 또 위험예지 훈련은 기법으로 활용하는데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해서 브레인스토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렇어요.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것은 4가지 4원칙이 있어요. 1단계가 우리는 항상 비판 금지, 2단계 자유분봉, 3단계 대량 발언, 4단계 수정 발언인데 이거는 단계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꼭 해야 될 것은 4번째는 수정 발언을 해야 돼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봐요. 발언은 누구나 자유분방하게 한다고. 그 자유분방 맞죠? 타인의 아이디어는 수정하여 발언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4번째 뭐 수정하여 발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만 한다면 시험에 틀림없이 만점이 된다. 또 제가 항상 브레인스토밍 원칙은 항상 강조했습니다. 역시 12쪽에 나왔어요. 한쪽에서 벌써 몇 문제? 2문제가 적중이 됐습니다. 3번으로 가죠. 3번에는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 현장에서 실시하는 크레인의 안전검사와 주기로 옳은 것은 크레인의 검사 현장에서는요, 최초 설치한 날부터 얼마? 6개월이라고 수없이 강조했고, 요 표에 딱 있어.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는 매년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얼마? 설치한 날로 몇 개월? 6개월마다 설치한다는 몇 번? 2번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산업안전뿐 아니라 산업안전 관련 여기서 알아둘 것은 반드시 객관식 문제잖아. 객관식 문제는 문제를 보면 답이 보인다는 거. 합격자가 이런 문제를 했어요. 이 시험은 실기 필답형에도 간로수학으로도 2연, 3년, 2연, 4연 이런 것이 잘 출제되니까 꼭 기억합니다. 어떤 분이 너무 빨리 간다. 아, 눈으로 공부하는 건데 빨리 가지 전체 가서 뭐 할 거냐. 그래서 제가 가급적 20분 안에 한 과목을 끝내도록 합니다. 그래야 또 다음번 4번입니다. 방진 마스크예요. 방진 마스크는요, 먼지가 나는데 착용하는 거죠. 일반적인 구조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근데 방진 마스크의 구조는요, 배기 밸브는 방진 마스크 내부와 외부 압력이 같을 경우 항상 압력이 같을 경우는 열려 있으면 안 되고 닫혀 있어야 돼. 어디 있냐? 분리식 마스크에서 여가지 흡기 밸브 머리끈을 쉽게 고정 착용자의 자신이 안면과 분리식 마스크 안면 밀착성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사용 심하게 변형되지 않아야 되고, 안면에 밀착시킬 수 있어야 되고, 쉽게 착용할 때 안면 밀착되어 새지 않도록, 또 흡기 밸브는 미약한 호흡에 대해 확실하고 예민하게 작동하도록 해야 되고, 또 배기 밸브는 마스크의 내부에 압력이 있어 같을 경우에 항상 어떻게 닫혀 있어야 하는데 얘가 뭐래 열려 있으니까 계속 먼지가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 5번째요. 5번째는
사고 예방 대책 기본 원리 중 시정책의 선정이에요. 그럼 뭐요? 우리 사고 예방 기본 원리 5단계는 조직 사실 발견 분석, 시정책의 선정, 시정책의 적용이 있는데 여기서 시정책의 선정이나 4단계에 관한 사항을 적절하지 않는 것은 건데 4단계는 기술적으로 개선한다든지 안전관리 행정 업무의 개선이라든지 기술 교육 훈련을 위한 개선 이런 것이 있지 사고 조사 및 점검은요 2단계에서 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6번째입니다. 일반적으로 산업재해 통계 원인 분석 방법은 기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우리 산업재해 통계 원인 분석 방법 4가지밖에 없어요. 그 중에 4가지가 아닌 것. 관리도 있죠. 관리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레토도 막대 그래프를 하는 거죠. 특성 요인도 있어요. 고기 빽따기 살발리금 FMEA는 어떻게? 시스템 안전공학에서 고장형 유형 분석 기법 또는 고장형 분석 기법 이걸만 답이 4번에 보이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쉽게 할 수 있다. 한 과목을 잘하면 다음 과목도 잘할 수 있습니다. 7번째입니다. 우리 행운의 번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장은 산업재해 발생 건수, 재해율 등을 공포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에 관한 공포 대상의 사업이 틀리는 것은 뭐냐? 이거는 뭐냐 하면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니까 모든 회사에서도 알려가지고 남한테 쪽팔리게 만드는 거야. 나쁜 말로 하면. 다시 말하면 이런 회사 취직하지 마십시오. 다른 말로 이 회사 망하게 만들겠다 이런 뜻이. 그럼 어떤 회사를 말하나? 첫째 연간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에 평균 산업재해율 이상이 아니라 평균 산업재해율이라는 경우가 있어. 연간 산업재해율 규모별 같은 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상위 얼마? 꼴찌 거꾸로 10% 이내인 사업장을 한다면 그럼 틀렸어요. 이거는. 그럼 답이 벌써 보이나 안 보여요? 이렇게 1번이 딱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 법상 중대산업사 발생한 사업장, 관련 법상 산업재해 발생하는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사업장이라든지 또는 산업재해로 연간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사망 만인율 규모별 평균 사망 만인율 사업장 이런 것도 해당되죠. 그럼 답은 재해율 공표 대상 사업장은 법으로 4가지를 정하고 있고 이 문제는 실기 필답형에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8번째입니다. 쉬워요. 상해 종류 해당. 상해라는 것은 다쳐가지고 피가 난다든지 부러졌다. 이걸 상해라고 그래요. 재해라는 것은 상해 더하기 그 다음에 뭐요? 재해라는 것은 상해에다가 사람 다친 것뿐 아니라 다친 종류까지 해당되는 거예요. 상해는 말 그대로요. 사람이 다친 거예요. 찰가상 비었다. 타박상 박아가지고 속에 피하 조직이 잘못된 거야. 중독 질술 음식 잘못 먹었어. 이상온도 노출 있잖아요. 상해가 아니고 이거는 재해의 종류예요. 온도가 덥다 춥다 이런 것도 바로 재해의 종류다. 그래서 상해라는 것은 질병명을 말하는 거 재해 발생 형태가 바로 이상온도 노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요 내용은요 필답형에서도 뭐라고 나오냐 하면 상해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재해의 종류가 발생 형태의 종류가 아닌 그렇게 찾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상해라는 것은 순수한 사람이 다친 것만을 상해를 한다. 꼭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뭐 나오면 다 맞출 수 있는 거죠 사실. 9번째 가자고요. 9번째 보니까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하여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데 이 규정 내역에 반드시 포함할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그런데요. 우리는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규정을 작성해야 돼. 규정에 알려야 하는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건 이거는 산업재해 사례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인데 안전보건 관리 규정에 내가 돈 얼마 줄게 돈 얼마 배상 이런 건 안 합니다. 돈이라는 것은요 가장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우리 항상 그랬죠. 제가 사람이 무슨 인간관계에 좋다는데 돈 띠먹는 놈하고 인간관계 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런 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산업재해 사례 보상하는 거 규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규정에는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역시 필답형에 잘 나오는 문제 되겠습니다. 10번째요. 반드시 출제된 단골선입니다. 산업안전보건, 안전보건표준, 금지표지의 종류에 금지표지는요. 우선 어땠습니까? 형태 자체가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 형태 자체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야 너 가지마 하니까 출입금지가 되겠죠. 이런 거. 바로 차량 통행금지, 사용금지, 탑승금지 이런 거는데 접근이 금지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쉽게 찾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바로
금지 표시가 몇 개 있냐? 8개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11번째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측정 검사를 행하고 정해진 조건 하에서 운전시험을 실시해야 그 기계의 전체적인 기능을 판단하고자 알아야 돼. 기능을 판단하고자 그래서 이거는 가지고 외관이니 기능적 작동, 요거 잘못하면 작동이니 기능 봐. 작동 더하기 기능이 사실 뭐야? 종합점검이에요. 이럴 때 착각하면 뭐야? 기능이란 말, 기능점검하면 조진다. 그거 보겠습니다. 종합점검은요, 정해진 점검 기준에 의해 측정 검사를 행하고 일정한 조건 하에서 운전시험을 행하는데 기계 설비의 종합적인 기능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요, 우리는 필기에 전체적인 앞 내용이 제가 수없이 강조를 했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답이 4번이지 2번이 안 된다. 문제는 은행식이다. 나오면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고 문제를 바꿔가지고 2번으로 갈 리도 없다. 항상 종합적이고 측정과 검사를 행한다. 그럼 무슨 점검? 종합점검 되겠습니다. 12번째요. 산업안전보건법 양중기의 종. 이 양중기는 뭐냐? 어디도 나온다. 반드시 요 6번째 과목인 어디서 나와? 건설안전기술로 나오고 때로는 시공에서도 나올 수 있고 또 작업형, 실기, 필답형 작업형에도 무조건 출되는 게 양중기. 양중기의 종류 크게로 5가지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호이스트도 어디나 포함돼. 크레인에 호이스트 포함돼. 이동식 크레인, 곤도라, 컨베이어. 근데 컨베이어는 양중기에 해당되지 않아서 꼭 기억합니다. 6과목에도 나옵니다.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승강기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런다? 양중기라 그런다. 13번째 가자고요. 13번째는요. 재해조사 시 유의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건데 재해조사는요. 사람 인원을 잘 봐야 돼. 어떠한 경우도 한 명이 나오면 답이야. 반드시 재해조사는 몇 명? 아무리 똑똑한 놈이다 2명 이상 해야 돼. 봐요. 사실을 수집하고 목격자의 증언 사실을 추측만 참고로 하고 타인의 의견을 혼란을 초래하면 사고조사는 몇 명? 2명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합니다. 조사는 신속하게 행하고 긴급조처 2차 재해 방지를 도모한다. 그래서 타인의 의견을 혼란을 초래하면 사고조사 몇 명 한다? 1명 하면 안 된다. 반드시 2명 해야 된다. 이런 거 안 읽어봤대. 넘어가자고요. 우리 교재 다 있는 거 했어. 그 다음에 14번째요. 전년도라는 거 2014년도 2015년 되겠죠. 지금 우리는 2016년을 대비 또는 17년을 대비하는 거야. 전년도 H건설의 재해 발생 후 산업재해 보상, 재해 보상 보험금 보상 비용 5천만 원이에요. 이거는 뭐냐 하면 보상 비용을 5천만 원 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인리의 직접비를 안 받아도 알아야 돼. 5천만 원 그럼 직접비가 5천만 원이야. 하인리 방식을 줘야 재해 손실 비용을 4년 총재해 코스는 5천만 원이니까 5배 하면 5, 25, 2억 5천 차죠. 어딨어? 이렇게 사용되고 그래서 제가 2번 해서 직접비 곱하기 5를 하든지 직접비 더하기 간접비를 해도 된다. 왜? 간접비는 얼마? 직접비는 4배잖아요. 이렇게 상세히 해놨는데도 왜 5천만 원이 나오고 2억이 나오냐 봐. 요 또 해놔서 보충하고 직접비 대 간접비 1대 4라고 간접비는 얼마? 직접비의 4. 그럼 간접비는 2억이고 직접비는 5천만 원. 전체 총 재해 코스트 얼마? 2억 5천만 원이라는 거. 우리가 쉽게 이렇게 합격시켜 주겠습니다. 왜? 저가 여러분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15번째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첫째, 우리는 산업재해 예방 수립에 관한 사항 해야 되겠죠.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안전장치 보호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이건 누가 해? 적격품 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하겠습니다. 선정은 누가 해? 선정은 안전관리자가 하는 거고 요 내용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아니고 바로 누구?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공장장급 이상, 중대재해를 구는 산업재해 원인조사,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우리 8가지로 되어 있고 특히 이 교재는 우리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업무와 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같다는 것도 꼭 알아. 다시 얘기하면 안전보건관리자 책임자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오면은 거의 다 중복된다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16번째요. 재해 발생은요. 크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분류하는데 재해 발생을 관리적 면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간접적인 면입니다. 관리적 면에서 분류한 것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은 그런데 5가지 간접, 기술적, 교육적, 관리적, 정신, 인적은 뭐요? 직접 원인이잖아. 직접 원인은 인적 원인과 물적밖에 없어. 이렇게 우리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맞출 수 있고 이번 시험에도 안전하게 여러분은 합격할 수 있습니다. 안 되고 싶어도 안 되는 게 아니고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17번째 가자. 외부예요. 외부는요, 하인리보다 항상 늦게 해. 그래서 외부의 사고 발생 도미노 이론에서 작전적 예를 찾아내기 위한 질문의 유형과 관계가 뭐는, 이건 몇 개가 있냐 하면, 우리는 외부는 작전적 하기 위해 작전적 예를 세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 잘못돼서 사고를 쳤느냐, 왜 불안했냐, 왜 잘못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where라는 것은 어디에라는 없어요. 바로 뭐냐 하면 where예요. 감독과 경 어느 쪽이 사고 방지에 도움이 됐냐, 지식이 더 많냐. 그러니까 알아둘 게는 how과 why와 그 다음에 where밖에 없다. where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얘가 만들어낸 건 where가 18번째요.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재해 원인 분석 옳은 것은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비계에서 마감 작업을 하든지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하였다고. 여기 뭐냐 하면 기인물은 왜 떨어졌냐, 그 이유가 뭐냐, 어디가 잘못됐냐 그랬더니 바로 건설 근로자가 비계에서 잘못. 그럼 기인물은 비계야. 그럼 1번이나 4번 둘 중에 답이 돼. 가해물은 머리 바닥에 어디에 떨어져 사망했어. 바로 어디에 떨어졌다고요? 바닥에 떨어져. 그럼 바닥. 근데 요거 안 되죠. 요까지 되네, 두 개. 그럼 답이 이제 줄여두고 있어요. 3번일까 4번일까. 그 다음은 사고 유형은 뭐냐 그러면 사고 유형은 낙하라는 것은 물건에 해당되는 거예요. 반드시 추락이라고 이름을 붙일 때는 사람에 해당된다. 그럼 답은 몇 번? 바로 4번 이래 나왔습니다. 기물, 가해물, 사고 유형 앞에서도 수없이 반복한 내용이고 틀리지 말라고 또 했습니다. 왜? 우리는 학문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이번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요. 19번째 가자고요. 시설물의 안전. 이 질문이 나와. 알아둘 게 있어요. 시설물의 안전관리 특별법에는 안전점검의 종류가 몇 가지냐 하면 3가지밖에 없어. 이거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니야.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에는 반드시 무슨 점검이냐, 정기점검이라 있고요, 정밀점검, 긴급점검, 요 3가지밖에 없어. 임시점검은 없어. 우리 일반적인 안전점검에는 임시점검입니다. 꼭 기억하면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몇 가지밖에 없다고? 3가지밖에 없는데 정기점검, 정밀점검, 긴급점검밖에 없다. 그럼 20번째 가지 뭐. 20번째. 다음 중 안전조직을 구성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회사의 안전조직이 구성할 때 적합하지 않는 것, 잘못된 것은 뭐, 첫째, 회사의 특성과 규모에 부합된 조직으로 설계한다. 회사 특성 규모에 알맞게 설계한 맞는 말, 밑에를 볼 필요 없어. 1번 답이잖아. 이거 왜 안 봤더냐? 여러분 시험에도 1번으로 나오지 2번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보면 1번 같은 조직으로 설계한다. 답이요. 관계없이 책임과 권한 중첩, 안전지원 명예 작업현장 전달되기 스태프 기능이 반드시 촉수해야 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맞는 말을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2015년 제2의 건설안전기관 1과목 산업안전관리론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 했습니다. 왜 했느냐? 왜를 알아라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험에 안전한 합격이 되도록 제가 함께 했습니다. 다음 과목은 2번째 과목이 뭐요? 산업안전심리 및 교육에서 여러분을 더 안전한 합격으로 모시겠습니다.